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 배웠네요. 취득세 배웠죠?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를 먼저 합니다. 재산세. 세 문제짜리에 평균적으로. 재산세. 자, 기본서는 몇 쪽일까요? 피셨어요? 자, 180페이지네요. 자, 재산세 세 문제짜리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 내에 지방세로서 재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보유세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행위세, 유통세. 그러나 재산을 보유할 때 낸다. 그럼 이 보유는 언제 기준이다?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을 뭐라 그러나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보유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기준은 뭐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매년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그리고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뭐가 붙어요? 가, 산, 금, 연체이자가 붙어요.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정부 결정이니까 가산, 금,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특징은 뭐다? 물세와 인세를 같이 쓰는 세금이에요. 항상 물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각각 과세하는 거. 물세는. 자, 그 다음 인세는 뭐다?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합산하는 거죠. 소유자별로.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다.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인세라 그러네요. 자, 이게 기본 개요입니다. 자, 기본 개요예요. 자, 180페이지 보시면 자, 제일 밑에 특징. 과세 기준을 항상 현재는 두꺼운 글씨만 보면 돼요. 납세무가 성립되는 조세다. 그리고 2번은 뭐다? 보유세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2번은 보유세다. 그리고 3번. 그럼 이제 재산을 보유하다 보면 미래의 재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력이다.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 그래서 미래가 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므로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이익과세라고 얘기하네요. 수익을 보고 과세한다. 미래의 수익.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3번은 뭐다? 물세란 단어가 나오죠. 그 수익 창출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응익과세다. 그 일부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자, 인세 성격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 4번. 자, 4번은 보통징수.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는 없으며 가산금이 적용된다. 자, 그리고 5번은 총론에서 배웠네요.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인정되고 있는 세금이네요. 자, 그 다음 6번. 모든 세금은 현황부가 원칙이죠.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항상 세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자, 7번은 좀 이따 배우고요. 자, 3번. 자, 과세 주체. 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 주체. 과세권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권한이 적은 자. 시군 구세입니다. 그래서 시군 구세. 그리고 2번. 그래서 시군구. 권한이 적은 자. 시군 구세인데 시군 구세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공동과세예요. 서울은 서울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서울만. 그래서 서울은 공동과세한다. 대전은 누가 주인일까요? 여기가 서구예요. 서구청장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서울은 구청장이 주인인데 특별시장과 공동과세한다고요. 공동. 그래서 50%씩 공동과세해서 재정이 안 좋은 구청을 재정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2번은 특별시는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세 및 구세다. 이렇게. 자, 일단은 박스가 중요하죠.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박스.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 도세다. 등록면허세는 뭐다? 도구세다. 그리고 재산세는 권한이 적은 자, 시군구세다. 단 서울은 특별시와 공동과세한다. 이 정도. 자, 넘어가죠. 자, 재산세는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뭐다? 한 문제. 매년 출제되는 한 문제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매년 출제되네요. 한 문제. 자, 납세 의무자. 자, 1번.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네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다? 6월 1일. 6월 1일 현재 뭐다? 사실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돈 주고 샀을 때는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이다. 잔금을 받으면 내 거다. 잔금을 지급하면 내 거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1년치를 다 내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182쪽 1번이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2번 똑같죠? 과세 기준일 현재. 자, 2번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자, 공유재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일 때는 1년치를 누가 낸다?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내는 거예요. 1인 하면 안 돼요. 지분 큰 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분만큼 나누어서 지분 권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아파트를 부부간에 공동 소유하면은 지분만큼 지분 권자 큰 자 하면 안 된다고요. 1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괄호 보시면 괄호가 나왔네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법은 어떻게 됐다? 균등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뭔 뜻이에요? 지분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뭐다? 분할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균등하게 나누어서 뭐다? 지분만큼 지분 권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겠네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내는 매년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그래서 잔금 기준이라 그랬어요.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다.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등기하면 1년치는 누가 낸다?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그럼 6월 2일부터는 1년치를 누가 낼까요? 매도자가 내네요.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 헷갈리면 안 돼요. 매도자다. 이렇게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자죠. 6월 2일부터 잔금을 받으면 6월 1일 소유자는 매도자.
그래서 위에 2번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줄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 나왔네요.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형 물건이 소유권이 양도 양수되면 1년치는 누가 낸다? 양수인이 낸다. 3번 출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잔금을 받았다. 그러면 1년치는 뭐다? 양수인.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매수자가. 그래서 5월 31일 날 잔금 받으면 이날부터 뭐다? 매수자 거잖아요. 이날부터 매수자. 자고 6월 1일 소유자가 되네요. 만약에 6월 2일 날 잔금을 주고받으면 6월 2일부터 누구 거예요? 매수자잖아요. 6월 2일 날 잔금을 받으면 6월 2일부터가 매수자. 그럼 6월 1일 날은 누구 거였어요? 매도자 거. 그래서 딱 한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고요? 매도자.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을 뜻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권이 양도 양수되면 1년치 누가 낸다고요?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양도인이네요. 팔고 가더라도. 왜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기 때문에 6월 1일 소유자였기 때문에 매도자가 낸다고요. 6월 2일부터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이제 183페이지. 예외는 뭐다? 의제 납세무자가 나와 있네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네요. 공부상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원칙은 사실상이고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토지대장의 소유자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사실상 소유자고 내가 뭐다? 공부상 소유자. 원래는 똑같아요. 근데 다를 수가 있죠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왜 다를 수가 있나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사고 팔았다는 거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잔금이 끝났어요. 그래서 잔금이 끝나면 법에서는 뭐다? 잔금을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죠. 그럼 신고하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사실상. 그러나 신고를 안 하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소유권 변동 두꺼운 골치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법이네요. 그래서 신고하면 가백에 날라고 신고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가네. 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았다고요. 둘 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공부상. 신고하면 사실상 이렇게. 그래서 신고. 그래서 박스가 나왔네요. 그림이 나왔네요. 원칙.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년치 뭐다? 매수자가 내는 거요.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1년치를 누가 내는다? 매도자. 그림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예외. 자, 잔금이 끝났네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가고 신고하면 진짜 주인에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6월 1일까지는 1년치 매수자가 낸다. 이유는 매수자 거니까 6월 2일부터는 1년치를 누가 낸다?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낸다.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였으므로.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184페이지로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184페이지는 상속을 받았네요. 그럼 상속은 원칙은 누가 재산세를 내요? 상속인. 각자가 내네요.
상속받으면 지분만큼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예요. 각자가 내야 됐는데 교재는 뭐라고 나왔어요?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됐다. 이럴 때는 각자를 모르조과세관청은 이럴 때는 5글자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글씨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주된 상속자. 이게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엔드 개념이죠. 이거는 분할 등기 중에 있어요. 상속재산을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잖아요. 상속재산을 분할 중에 있을 때는 주된 상속자에게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뭘까? 박스 나와 있죠?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그래서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날아가네요.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하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연장자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뭐다? 신고를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절대 공부상 소유자가 하면 안 되죠.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배우자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종중이네. 이번에는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번에는 종중. 자, 종중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명의는 공부상 명의는 개인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근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야. 똑같죠? 그래서 종중재산이라고 신고를 하면 종중에게 날아가고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은 종중을 모르니까 명의자 개인에게 날아가죠. 그래서 이 지문도 뭐다? 신고를 아니하였을 때는 종중을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 개인에게 날아가네요. 만약에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종중에게.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요. 매수계약자입니다. 매도계약자면 안 돼요. 매수계약자는 누구랑 거래했다? 국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조합을 결성해서 과세권자죠. 국가 등으로부터 갑돌이가 부동산을 취득하네요. 어떤 조건으로? 연부 조건으로. 그래서 연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랬을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계약자다. 자, 예를 들어서 서구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서구청으로부터 대전 500억짜리 부동산을 갑돌이가 취득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뭘로 썼어요? 연부. 그럼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라고 그랬나요? 취득해서 2년 이상. 연하면 2년. 그래서 한 방에 다 줄 수 없죠? 연으로 나누어서 준다. 그래서 계약서를 5년을 쓴 거예요. 1년에 100억씩 주기로 하고. 그래서 5번 주는 거네요. 5번 주네요.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1년에 5년이니까 500억이죠? 100억씩 주네요. 이렇게 100억씩. 100억. 그 다음 100억. 5번. 그럼 원칙은 뭐다? 5년이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5년이 돼야. 그래서 일단은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줬다고요. 약정에서 3번 줬어. 2번 남았어요. 지금 2번 남았다. 이 시점에서 뭐다? 국가와 갑돌이는 뭐다? 이 시점에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2번 남았어요.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그러나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소유권은 국가 거라고요. 그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상이란 단어는 뭐다? 이 부동산을 뭐다? 사용 수익하라는 얘기예요. 매수계약자가. 그럼 이득은 매수계약자가 챙긴다. 소유권은 국가 등 거지만 그래서 이득을 매수계약자가 무상으로 챙김으로 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국가 등, and 연부, and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무상이잖아요. 근데 무상이 아니라 사용료를 줄 수도 있죠. 유상. 이렇게 유상이란 글자로 끝나면 유상은 뭐다? 국가에게 사용료를 주는 거죠.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뭐다?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유상으로 끝나면 사용료를 주니까 그럼 국가 거니까 국가가 내야죠. 국가는 비과세 버리겠네요. 그다음 무상으로 끝났을 때만 매수계약자 이렇게. 그러나 유상으로 끝나면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정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이해를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어떤 땅이에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환지 방식이죠. 우리의 땅이 수용당합니다. 그래서 수용당해서 땅 주고 땅 받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 그래서 어떤 땅이다 두꺼운 글씨 채비지 버릇이. 공사비로 사용하는 땅을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 용지.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사업시행자 거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이 지문은 종전 토지 소유자면 틀려요. 종전 토지 소유자면 틀린다. 자, 그 다음 6번은 사용자네요. 6번은 사용자다. 그래서 사용자는 왜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사용자가 나온 이유는 사실상 소유자도 확인이 안 되고 공부상도 안 되니까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다. 어떨 때만 이 법을 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판단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사용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재산이 소송 중에 있어요. 또는 행방불명 재산 소유자가 행방불명 등이 되거나 소송 중에 있을 때는 소유자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 재산을 뭐다?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네요. 자, 다시 그럼 이제 183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죠. 4번 안 했네요. 183 꼭대기 신탁법 4번 183쪽. 자, 이거는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이다. 그래서 갑돌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맡깁니다. 신탁회사. 이게 무슨 법이다? 신탁법. 신탁은 믿고 관리 처분을 맡기는 거네요.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은 뭐다? 무슨 등기가 돼 있을까요? 신탁 등기 맡겼다고. 신탁 등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신탁회사를 수탁자라 그럽니다. 수탁자. 그리고 갑이 실질 소유자죠. 갑이 실질 소유자를 우리는 세법에서는 위탁자라 그래요. 실질 소유자. 그래서 신탁회사는 관리 처분을 맡는 수탁자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절대 위탁자면 안 돼요. 수탁자. 183. 그래서 두 번째 줄 수탁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뒤에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 재산을 맡겨놓고 이민 가버리잖아요. 재산을 맡겨놓고 이민 가버리면 세금 걷기가 힘들죠. 딱 보니까 신탁 등기가 돼 있네요. 고지서가 바로 수탁자에게 날아갑니다. 이민 가버리면 실질 소유자가. 그래서 절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매년 한 번도 안 빠진다.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출제한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186페이지.
자, 그럼 재산세, 납세무자를 배웠네요. 그럼 납세무자는 어떤 재산을 보유했을 때, 어떤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할 대상으로 할 건가? 이제 과세 대상으로 돌아가네요. 항상 과세 대상은 열거된 거 5개네요. 과로, 과세물건, 과세격제 똑같아요. 그래서 열거된 거를 5가지나 토지를 소유한 자,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 다음 주택을 소유한 자, 그 다음 선박, 그 다음 항공기네요. 항공기 5개예요. 재산세는 열거된 게 5개다. 선박, 항공기. 그래서 구분내서 재산세를 매기겠죠.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자동차는 없어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낸다고요. 근데 이쪽 여자분 안 나왔네요. 바빠. 그럼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꼭 좀 이따 온다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죠? 자, 토지. 자, 우리 취득세랑 똑같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자, 187 토지 나왔다. 자, 공관법에 의한 보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항상 사실상 토지예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토지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공부상 토지하면 틀린다고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실상 토지.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은 취득세랑 똑같아요. 건축물 취득세랑 똑같다고요. 취득세에서 배웠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다? 주택의 별 하나. 주택. 자, 주택은 포인트는 뭐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합니다. 토지가액을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통합. 이 주택은 따로따로 구분 계산하네요. 통합한다고요. 이 학원 건물은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 계산해요. 학원 건물은. 그러나 주택은 무슨 가격으로 재산세를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그럼 공시가격 발표를 어떻게 하나요? 합쳐서 발표해요. 우리 아파트 따로따로 발표 안 한다. 그럼 공시가격도 합쳐서 발표하니까 주택분 재산세도 합쳐서 발표한다고요. 통합. 그래서 이 주택분 재산세는 이 주택은 보다 건축물이나 토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따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럼 합쳐서 계산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세금이 일시에 많이 나오니까 법은 뭐다? 1년에 2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2분의 1, 2분의 1.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고지서가 2번 날라와요. 지금 주택하고 있어요. 주택. 그래서 주택이 뭐예요? 5글자로. 주택이 5글자로. 주거용 건물. 주택은 항상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좀 187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번이 중요하죠.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구분 과세하면 안 돼요. 자, 넘어가죠. 188페이지. 자, 거기 박스를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겸용주택. 겸용 1번, 2번만 기초는 알면 돼요. 겸용이 뭐다? 겸용이.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겸용주택이다. 겸용. 그래서 지문이 한동으로 시작할 때와 일구로 시작할 때는 법조문이 달라요. 한동. 이거는 사회에서 어떤 건물을 얘기할까요? 주상복합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그 다음 일구는 사회에서 상가주택. 겸용이죠? 점포주택을 얘기하네요. 상가주택, 점포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으로 출발할 때 법조문은 뭐다? 크거나 같거나 안 따져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1구로 출발할 때는 뭐다? 100분의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3번 출제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 그럼 한동은 뭐냐? 주상복합 아파트, 집합 건물이죠?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는 상가고, 구분 소유가 다 구분 등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는 706동에 살아요. 706동, 주상복합 아파트. 그래서 2층에 사네요. 그리고 여기 상가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상가. 이거 5년 전에 분양받은 거 1억짜리 갖고 있어. 상가 5년 전에 1억짜리. 미분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0% 깎아서 1억에 샀다고요. 5년 전에 7평. 지금 편의점으로 뭐다? 세 주고 있네요. 150씩 1년에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다? 미분양이에요. 아무도 안 사. 딱 찍었죠. 그죠? 1억. 지금은 한 5억 나가요. 5억. 5억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투자하다가 큰일 나요. 아무나 투자하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아파트는 아파트로 봐. 주택으로 계산하고 요애는 뭘로 본다? 상가로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주택은 세금이 덜 나오고 상가는 주택보다 조금 많이 나오겠죠? 이게 한동이에요. 한동은 출제가 안 돼. 따로따로 본다. 생긴 대로. 그래서 한동은 뭐라고 나왔어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그 나머지는 뭘로 보겠다? 상가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1구. 자, 1구는 1인 소유네요. 상가주택, 점포주택. 2층짜리 점포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층은 뭐다? 상가고 2층은 뭐다? 주거용이다. 1인 주택, 상가 점포주택이에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이거는 면적에 따라 상가와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 1번 60%, 상가가 40%. 이럴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점포주택으로 보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거용이 50%. 상가가 50% 똑같네요. 똑같아. 그 똑같았을 때도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요. 그 다음 3번 주거용이 40. 주거용이 40이네요. 상가가 60. 그럼 주거 면적이 적네요. 이게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따로따로 본다.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요.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100분의 50 이상. 이상의 이상. 이거를 한글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크거나 같을 때. 클 때도 전부주택. 같을 때도 전부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100분의 50 이상. 그래서 주택이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본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1구로 출발할 때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틀려요. 같을 때도 전부주택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틀린다고요? 같을 때도 전부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시험은 1구 위주로 출제되는 거예요. 한동은 출제될 일이 없어요.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구는 100분의 50 초과하면 안 돼요. 2 이상.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5번은 뭐다? 선박항공기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 세법은. 선박의 정의는 뭐다?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 자, 항공기는 무인이 아니라 유인 항공기를 얘기하고 취득세에서 다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6번. 한번 출제됐다고 그랬죠? 재산세 현황 분과. 그래서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므로 사실상 현황이다. 공부상 현황하면 틀리죠. 예가 나왔네. 박스. 공부상은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주택. 그러나 사실상은 업무용이다. 그럼 세금은 뭘로 과세해야 한다? 업무용. 일반 건물로 과세해요. 업무용 건물로 과세한다. 그럼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뭐다? 주거용으로 세주면 주거용. 업무용으로 세주면 업무용.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금은.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어요? 재산세 대상.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나와 있네요. 자, 주택이잖아요. 항상 주택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무슨 세금 내? 토지분 재산세. 이거 토지분. 이 토지분 속에는 뭐가 제외된다? 주택 토지가 제외되는 거예요. 이 토지분 재산세 속에는 주택 토지가 제외된다고요. 이유는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로 가므로.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하면 안 돼. 제외. 그 다음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이 나오면 뭐다? 영업용, 사업용, 사업용. 일반 건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택 이외에 일반 건물, 건물분 재산세. 주택 이외에 일반 건물이 뭐예요? 상가. 토지 건물 속에 상가가 있잖아. 상가. 상가는 건물 따로, 땅 따로 과세해요. 주택 이외에 일반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고요. 건물분 재산세로. 단 주택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그러니까 선박 따로, 항공기 따로. 그럼 결론이 뭐다? 주택만 통합하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학원 건물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여름에는 건물분 따로, 가을에는 토지분 따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가 뭐가 출제된다고요? 재산세, 납세무자가 출제가 되네.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출제되는 게 오른쪽이에요. 토지분. 이 재산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다? 토지분이에요. 범위가 넓어요. 지금부터 토지분 재산세로 갑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요. 토지는 과세하는 방법이 세 가지다. 과세 대상 구분 나와 있죠. 두꺼운 글씨. 이용 현황에 따라 공개념에 부합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적게 나오고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매년 출제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따로따로 분리과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별도 합산.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종합합산. 그래서 반드시 토지분 재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대전 같은 경우는 구청, 서구청 관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서구청에 토지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다. 분리로 가는 땅이 있고 별도로 가는 땅이 있고 이렇게 종합으로 가는 땅이 있다 가정하자고요. 갑돌이가 부자네요. 그럼 별도로 가는 땅이 있으면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 다음 종합으로 가는 땅이 있을 때도 따로따로 과세가 아니라 합산. 그리고 분리는 따로따로 과세하죠. 이렇게. 그래서 분리도 두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로. 분리도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분리과세는 저율만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고율도 있다. 높은 세율. 그래서 저율과 고율을 합쳐서 분리과세. 그럼 일단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개념을 잘 봐야 돼요. 합산하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인세. 갑돌이는 구청 소재 땅이 많네요. 그래서 별도와 종합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인세. 그럼 이거는 합산을 안 하니까 분리과세는 뭐라 그럽니까? 물세. 둘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인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거지. 소유자별로 합산. 따로따로 하는 거. 자, 물세라고 나오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따로따로 물건별로. 물건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왜 합산해요? 왜 합산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올라가죠? 토지가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세율을 높여야죠. 그래서 합산나는 땅은 원칙이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누진세율을 써서 계산합니다. 합산하면 세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따로따로 과세하는 세금은 물건 보고 과세하죠. 일정하게 무슨 세율을 써서 세금을 과세할까요? 비례세율. 그래서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쓰고 누진세율도 써요. 왜 위에는 합산을 안 해요? 이거는 법에서 비례세율이니까 합산하든 따로따로 계산하든 세금이 똑같아. 합산하면 세금 징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하고.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잡아야죠. 저율 분리는 어떤 땅이냐? 주로 생산, 공급 목적,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땅이네요. 생산 목적. 그럼 농산물을 생산하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 다음 여러 사람에게 공급.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다? 농지 이런 거.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전 국민이 농지 혜택을 받는다. 세금이 싸게 나와요. 자, 그 다음 고율분리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율분리는 뭐다? 사치 목적으로 소유하는 땅. 사치. 특정인만 갖고 있잖아요. 사치. 그러니까 세금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사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장용 토지 이런 거. 특정인만 갖고 있으니까 세금이 제일 비싸요. 자, 넘겨볼까요? 자, 190페이지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꼭대기. 재산세만 알면 돼요. 분리, 종합, 별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7번 일단 개념을 잡고요. 별도 합산은 어떤 목적? 사업 목적. 사업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땅? 상가 사무실 땅. 상가 사무실 땅.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토지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이거 영업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땅은 별도 합산이에요. 사업 목적이므로. 그래서 서구청에 이런 학원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땅은 합산해서 매깁니다. 이유는 누진세율로 가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뭐다? 투기 목적. 그래서 갑돌이가 서구청 관할 아래 나대지가 여러 개 있어.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므로 이 땅은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 생산 공급 목적은 저율분리.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189쪽 제1아래 1유형 종합, 2유형 별도, 제3유형 분리,
그래서 분리도 뭐와 뭘로 나눈다고요? 189페이지. 저율, 고율로 나눠 다 적었죠? 분리 밑에 저율, 고율 적어야 돼. 두 개요. 분리 밑에 두 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율, 고율.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같은 재산 가액일 때 세금 크기를 좀 봐야죠. 세금 크기.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사치. 이게 1번. 그 다음 가장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투기 목적. 종합합산. 2번. 그 다음 세 번째가 3번.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다? 저율분리입니다. 세금 크기가. 고율이 가장 많이 나와야 높은 세율이니까 세금 크기가 근데 이 별도는 왜 만들었을까요? 별도는 왜 만들었어요? 사업용 땅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종합보다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와 나대지는 구분해야죠. 땅 성격이 다르므로. 그래서 별도 합산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땅이다. 뭐보다? 종합 합산보다 덜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별도로 띄어서 합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우지 말고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다? 저율 분리로 가는 땅은 몇 개가 있느냐? 법에서 5개가 있어요. 고율 분리로 가는 땅은 2개가 있고 그 다음 별도 합산은 3개가 있어요. 토탈 10개.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다?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5개, 2개, 별도 일부를 배우게 되네요. 나머지는 전부 종합이에요. 분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합산은 원칙을 얘기해요. 원칙. 나머지는 다 예외예요. 그래서 분리가 아닌 건 종합합산. 별도가 아닌 건 역시 뭐다? 종합합산으로 간다고요. 자, 190페이지 보죠. 그래서 1번 나왔네. 분리. 수없이 많네요. 190페이지 지금부터 분리로 가요. 분리로 간다. 분리과세하는 통이라고. 그럼 분리과세는 왜 합산을 안 해요? 법에서 비례세율로 만들었어요. 비례세율로 만드니까 뭐다? 합산하든 따로따로 계산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합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금 징수만 늦어지죠. 자, 개념 잡으셨어요? 자, 구체적인 거는 좀 이따 들어가자고요. 자, 첫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게 뭐 배웠다? 칠판 봐요. 정리 좀 하자고요. 납세, 의무자를 배웠네요. 자, 집중하세요. 이제 집중하라고요. 납세의무자, 항상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매수자가 낸다.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이므로 6월 2일부터 잔금을 받으면 1년치는 매도자가 낸다. 이유는 6월 1일 매도자 소유였으므로 매도자 소유니까. 그래서 1일까지는 매수자, 2일부터는 매도자. 그리고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네요. 잔금이 끝났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진짜 주인, 신고를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결정할 때는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하면 진짜 주인, 안 하면 매도자인 공부상. 그리고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만큼 나누어서 지분권자. 그래서 아파트가 부부간에 공동등기 돼 있으면 고지서가 2장 날라오겠죠. 지분만큼. 자,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세금을
빨리 책 보지 마세요. 지금 다 그냥 가도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 동안 배운 거를 정리하라고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다. 수탁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원칙이 상속인 각자가 낸다.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됐다. 이거는 재산,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는 거죠.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뭐다? 주된 상속자에게 날아간다. 둘 다 안 됐을 때. 왜 둘 다 안 돼요? 상속재산 분할 등에 있으므로. 자, 그 다음 종중. 명의는 종중이다. 명의는 개인으로 돼 있죠? 그러나 실질은 종중 거야. 그럼 신고를 하면 종중. 안 하면 종중을 모르죠. 정부가 개인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그리고 이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매수계약자, 무상. 소유권은 국가지만 그러나 유상으로 나오면 없다로 바뀌어요.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가 납세무자다. 비과세하겠죠. 그 다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용자. 그래서 왜 사용자예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왜 수탁자예요? 재산세를 빨리 거두려고. 빨리 거두려고.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재산세 과세할 대상은 열거된 게 5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합쳐서 부동산. 그래서 약자로 부선항이네요. 재산세 대상은 부선항. 이러니까 어떤 분이 상가는 어디 있어요? 상가는 토지 건물에 들어있어요. 상가. 열거된 것만 재산세를 냅니다. 줄여서 부산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입니다. 통합해요. 통합. 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한 동으로 출발할 때는 따로따로 본다. 집합건물이니까. 1구로 출발할 때는 뭐다? 주택면적이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준다. 단 주택면적이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그래서 시험은 1구. 그래서 법조문이 뭐다? 100분의 50 이상. 그때는 주택으로 보고 상가로 안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장재산세에서 출제되는 게 이거네.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리, 별도, 종합이다. 개념을 잡아야 돼요. 생산, 공급 목적은 세금이 가장 싼 저율. 사치 목적은 가장 비싼 고율. 사업 목적은 별도로 띄어서 합산. 그리고 투기 목적은 뭐다? 종합 합산이다. 그래서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고 합산하면 무슨 세율 곱할까요? 비례세율. 합산하면 누진세율. 합산하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재산을 여러 개 보유했을 때 합산나는 거는 재산세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 따로따로. 법에서 물세니까. 지금 토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재산세에서 가격을 합산하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토지를 물어봤을 때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따로따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따로따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여러 개를 물어봤을 때.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